오늘은 포켓몬의 각본가 슈도 타케시가 밝히는 포켓몬스터의 뒷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전에 올린 영상인 각본가가 밝히는 포켓몬의 진짜 최종화의 보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넘어갔던 최종화 복선에 대한 것들 말이죠. 이번 영상 역시 슈도 타케시가 쓴 칼럼을 기초로 만들어졌으며 100개가 넘는 글 중에서 재밌는 부분만 정리해봤습니다. 그 때문에 약간 뒤죽박죽인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 시작하죠. 슈도 타케시가 최초로 제안했던 포켓몬스터 무인편의 컨셉은 다름 아닌 뮤지컬이었습니다. 스토리의 대부분이 나레이션으로 진행되며 주인공이 움직일 때마다 기타를 연주하는 서브 캐릭터가 그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노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결국 기각되었지만, 이런 엉뚱한 아이디어가 나온 덕분에 이미 기각당했던 아이디어가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항상 주인공을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악당, 즉 로켓단입니다. 로켓단이 매번 날아갈 때마다 하는 대사인 이 대사는 로켓단 성우들의 즉석 애드립이었습니다. 비록 애드립이었지만 그걸 지켜보던 감독과 프로듀서 모두가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바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고 2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쟁의 중재자로 로켓단이 활약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나옹이 중재자의 역할로 적합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지만 로사와 로이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슈도 타케시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악역이긴 하지만 잠시 길을 잘못 들었을 뿐 완전히 악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다른 로켓단들과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죠. 이것은 로사와 로이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사와 로이가 사용하는 포켓몬들은 포켓몬 세계에서 사랑받는 포켓몬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사용하는 포켓몬에 비해 못났고 능력도 뛰어나지 않죠. 로켓단은 그런 포켓몬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소외되고 핍박받는 포켓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지우가 극 중 자주 하는 대사인 너로 정했다! 는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된 대사입니다. 슈도 타케시는 포켓몬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싫었지만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하네요. 포켓몬스터 첫 번째 극장판을 만들 계획이 세워졌을 때 OLM의 높으신 분들은 지브리를 많이 의식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영화들은 해외에서 개봉될 때 그 국가에 맞춰 일정 부분을 편집하곤 했는데, OLM은 지브리를 따라 전 세계에 같은 영상을 보내기로 하죠. 때문에 슈도 타케시에게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는 각본을 짜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고, 그는 고민 끝에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뮤츠의 역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나라마다 생각이나 문화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지만 모두 사람인 이상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탓인지 뮤츠의 역습은 당시 일본 영화 사상 최대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이 된 지금도 손꼽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뮤츠의 역습이 이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자 OLM의 높으신 분들은 해외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일본 영화는 서양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뮤츠의 역습은 다른 모든 영화들을 제치고 북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일본에서 번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죠. 이에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포켓몬이 서양에서 더 흥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에 빠지죠. 그런데 그들의 내부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뜬금없게도 웅이를 하차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웅이의 캐릭터성이 너무 동양인스러워서 서양에서 포켓몬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죠. 상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던 제작진들은 어쩔 수 없이 웅이를 급하게 하차시키고 반차리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서양에서 웅이에 대한 어떤 나쁜 평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차별하며 웅이를 끌어내린 것이었으니까요. 슈도 타케시는 상부의 이런 결정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웅이 없이 어떻게 스토리를 끌어가야 할지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웅이의 하차 소식에 많은 서양 팬들이 아쉬움의 목소리를 표하자 그제서야 웅이의 인기를 실감한 높으신 분들은 다시 웅이를 투입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그렇게 복귀한 웅이는 에이지와 DP에서까지 메인 캐릭터로 등장하며 지우와 가장 오래 여행한 동료로 남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지우와 계속 여행한 것은 웅이가 아닌 관찰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언젠가부터 이슬이가 토게피를 안고 다닌 것 역시 북미를 의식해서 그런 것입니다. 항상 복부를 노출하고 다니는 이슬이의 모습이 미국의 방송 윤리 규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를 전해 들은 OLM은 토게피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이슬이의 배를 가렸다고 하네요. 뮤츠의 역습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흥행을 하게 되자 당연히 OLM은 차기 극장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기아의 탄생의 준비가 시작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기아는 원래 극장판 오리지널 포켓몬이었습니다. 즉 골드 실버에는 없는 포켓몬이었죠. 그래서일까요? 루기아가 극 중 남기는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환상이었다고 생각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만약 루기아가 정말 이 극장판을 끝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면 환상의 존재로 남았을지도 모르지만, 극장판의 스토리와 루기아의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한 게임 프리크의 대표 마스다 주니치가 루기아를 게임에도 넣고 싶다고 역으로 제의함으로써 루기아는 골드 실버가 발매되기 1년 전에 급하게 게임 속에 투입됩니다. 칠색조와 같은 메인을 장식하는 전설의 포켓몬임에도 루기아가 칠색조에 비해 변변한 전설 하나 없고 그냥 바닷속 동굴 안에 쓸쓸히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슈도 타케시의 칼럼에 나오는 포켓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것들만 골라보았는데 재밌었을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의 의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최종화 복선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전에도 말했듯 슈도 타케시는 대략 80화 정도에서 포켓몬이 완결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선이 스토리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인편 17화 거대 포켓몬의 섬입니다. 한국에서는 거대 포켓몬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방영했었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지우와 로켓단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모든 포켓몬을 잃어버리게 되자 주인을 잃은 포켓몬들이 힘을 합쳐서 트레이너를 찾으러 간다는 스토리입니다. 때문에 포켓몬만 등장하는 장면이 대부분이며, 특이하게도 그들이 대화하는 것에 자막을 띄워서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죠. 슈도 타케시가 이 에피소드에 숨겨둔 복선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우의 포켓몬들이 피카츄를 리더 삼아 지우를 찾고 있는데, 이때 나옹과 로켓단의 포켓몬이 등장하죠. 나옹은 아보와 또가스에게 피카츄를 공격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그들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옹이 당황하며 왜 공격을 하지 않냐고 묻자 아보는 주인이 아닌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죠. 그 말을 들은 나옹은 어이없어하며 악당이 나쁜 일을 하는데 주인이 무슨 상관이냐고 다시 묻자 아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켓몬 중에 나쁜 포켓몬은 없다. 포켓몬이 나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아보와 또가스는 로사와 로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인식하며 따르기는 하지만 딱히 그들 스스로가 악행을 좋아하는 포켓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슈도 타케시는 이 장면을 통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고 포켓몬은 그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참고로 아보의 말을 들은 나옹은 충격받으며 그럼 주인도 없는데 악행을 저지르는 자신은 대체 뭐냐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포켓몬 나옹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름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한국에서 방영될 때는 포켓몬이 말하는 것에 자막을 따로 넣어주지 않아서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극장판 뮤츠의 역습이나 루기아의 탄생, TV 스페셜로 방영되었던 뮤츠 에피소드의 스토리 자체가 복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뮤츠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것과 포켓몬끼리의 갈등, 그리고 포켓몬과 인간의 대립이 주 내용으로 나오죠. 또한 루기아의 탄생의 주제는 슈도 타케시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공존입니다. 사실 그냥 보면 잘 드러나지 않고 루기아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너는 정말 포켓몬이야?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라는 지우의 질문에 루기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나는 이별해서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포켓몬. 함께 사는 곳이니 파괴해서는 안 돼. 상대의 세계, 너에게는 너의 세계, 나에게는 나의 세계, 각각의 세계가 있어. 이 대사는 슈도 타케시가 하고픈 말을 루기아의 입을 통해 대신 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 루기아의 탄생 역시 슈도 타케시가 쓴 각본인데, 그는 이 극장판의 각본을 쓸 무렵에는 이미 본인이 생각해두었던 결말을 쓸 수 없을 거라 생각한 모양인지 루기아의 탄생에는 슈도 타케시가 구상한 마지막 에피소드와 비슷한 전개가 많이 보입니다. 우선 세계가 파괴될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나며 지우가 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때 로켓단이 등장하며 지우를 돕죠. 그리고 결국 지우와 로켓단이 힘을 합쳐서 이 세계를 구해낸다는 스토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사실 슈도 타케시는 지우가 너무 전형적인 주인공 캐릭터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기아의 탄생에서 로켓단의 비중을 더 높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만화의 특성상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에게 몰아줘야 했기 때문에 로켓단은 바로 퇴장해야만 했죠. 그래서 하다못해 멋지게 퇴장시켜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나온 장면이 바로 이 장면.
루기아를 붙잡고 탈출한 로켓단이 자기들 때문에 루기아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자기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선택한 장면이죠. 거의 개그씬처럼 쓰여서 잘 안 와닿긴 하지만 이는 엄연히 로켓단이 이 세상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슈도 타케시는 이 장면을 사실 진짜 대단한 건 로켓단인데 주인공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퇴장합니다 라는 생각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켓단이 떨어지면서 하는 대사가 이것이죠. 내가 주인공이잖아. 자, 오늘은 슈도 타케시와 포켓몬스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 아쉽게 이번 영상에서 뽑히지 못한 이야기들을 올려놓을 테니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슈도 타케시와 포켓몬에 관한 영상은 앞으로 2개 정도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